자, 인사 나누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출은 중개사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중개사 기출문은 워낙 많이 접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건 감정평가사, 변리사, 간평 그런 쪽의 문제들이니까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 교재는 230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이. 오늘이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특별법이 가장 어렵고, 다음 주 오면 이제 민법 총칙 부분은 좀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더. 전체적으로. 근데 이, 특별법은 다 맞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문제에서 6문제 중이죠. 그러니까 6문제 중에서 3문제 또는 많으면 4문제까지 맞히면 좋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보시고 봤던 걸 계속 반복해서 좀 봐주세요. 이 기출문제는 200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는 우리 중개사만 기출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민총 같은 데 가보면 올해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이라고 변리사, 감정평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행정사 시험은 아직 한번 끝났으니까. 자, 이제 요거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어디로 오냐면,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웬만하면 문제를 해설하는 걸로 중점을 둘 거예요. 아셨죠? 웬만하면 스마트 교재를 넘어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 조절이 안 돼서 끝나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10시를 넘지 않도록 해서 9시 반에 끝내는 걸로 할 테니까 믿지는 말고요. 이게 9시 반은 넘어가겠죠. 문제만 풀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집에 가서 다시 반복을 해서 좀 봐달라는 거. 자, 한번 봐보자고요. 지문은 전체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주임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라고 돼 있거든요. 아마 특별법은 문제를 그러니까 체크할 때하고 답지를 받았을 때 점수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거든요. 두세 문제가 더 자기 점수보다. 여기 보면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입니다. 마칠 때는 그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맞죠? 다만 여기 보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보다 우선 받아요. 선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예요. 후순위보다 우선 받는데 요게 시험에 선순위보다 우선 받는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 받는다 그럼 틀려요. 이게 뭘로 나왔냐면 이 우선이라는 것은 후순위 채권자거든요. 채권자보다 우선 받는 게 맞아요. 이게. 근데 어느 시험에 어디가 있었냐면 이게 아마 변리사 쪽에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모든 채권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 받는다 그러면 요건 X가 돼요. 모든 채권자가 받는 게 아니라 후순위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이지 선순위도 아닙니다. 이건 후순위예요. 그걸 하나 종심하시고 대항력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반대로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최우선은 소액보증금이잖아요. 여기는 주택의 대항 요건하고 플러스 뭐예요? 소액만 갖추면 되고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자는 선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받는 거예요. 여기는 선순위보다 선순위 채권자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도 넘어가겠더라고요. 모든 채권자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요. 그럼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급부를 제공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요건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반대급부 요거 반대급부를 집행개시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주임에다가 상임 똑같이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 이런 멘트가 나와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 이렇게 수령할 때 이런 멘트가 나온다면 얘는 인도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낙찰자라고 합시다. 그냥 낙찰자에게 인도를 해줘야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요 집행을 개시할 때하고 보증금을 수령할 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보증,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되어 있죠. 최우선이에요. 최우선은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는 없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가 있으면 되고 플러스 소액이면 되는데 여기 소액은 조심해야 되죠. 소액은 지금 서울특별시가 1억 6,500에다가 5,500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소액은 임대차 계약의 대항 요건을 갖출 때를 말한가요? 담보권 설정 날짜가 기준인가요? 담보권 설정 날짜예요. 그래서 담보권 설정 일자가 기준이라는 걸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간혹가다 여기를 대항 요건 갖출 때, 대항 요건을 갖출 때 그러면 X가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출 때가 아니라 그 목적물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가 기준이 됩니다. 그거 꼭 좀 구별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요놈하고요 2번 있잖아. 2번, 4번을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액은 항상 여기에다 기억을 해 주세요. 얼마까지죠? 경락대금 있잖아요. 경락대금의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이란 걸 최우선을 받는다. 2분의 1을 초과하면 돼야 안 돼요? 초과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건 주임 상임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의 키워드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보이면 이상하게 나는 얘가 동생 관계가 아니라는 게 먼저 생각나거든요. 우리 민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생 관계가 아니죠. 이건요. 자, 요건 일단 임대차가 종료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건 이제 종료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요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어디다 등기를 신청하죠? 법원 그러면 땡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임대인 주소지 법원이 아니에요. 땡이에요. 그것도 어디예요? 임차 목적물이에요. 임차 목적물, 목적물 소재지 법원이에요. 소재지 법원. 요거 임차 목적물 소재지 법원인데 임대인 주소지 그러면 X가 된다는 거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누구의 비용으로 하는 거죠? 임대인 비용이죠. 임대인 비용으로 청구가 됩니다. 비용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시 이행항변권, 동시행 관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쓸 거예요. 우선 변제나 최우선은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배당 신청이 아니라 이건 당연 배당이에요. 당연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이후라고 해볼게요. 임차권 그 다음에 등기 후에 소액 임차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소액 임차인. 그럼 임차권 등기 후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소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액을 보호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임차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다가 임대인의 비용으로 동생관계 아니고 당연 배당이에요. 배당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해줍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 소액 임차인 들어왔습니다. 소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얘는 독자적으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 지문은요. 그래서 소액 임차보증금 여기까지 기억을 해놓는데 이 지문이 요 지문이네요. 그렇죠? 자,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등기 후에 임차인 소액입니다. 그래도 소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온 김에 한꺼번에 항상 써버리세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외우시라고 쓸 때마다 따로 외우지 마시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죠. 자, 2번 갑니다. 자, 주택 임차인 의리라고 돼. 임차인 의리입니다.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췄네요. 인주가 된 거죠. 후에 임대인 갑이 그 주택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고 을이 인주를 갖췄죠. 대항 요건 갖춘 거 보여요?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병으로. 보이신가요?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병을 뭐라고 불러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을 임대인 지위를 뭐 했다는 거야? 승계했습니다. 이런 거야. 왜? 인주를 갖췄으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겁니다. 그럼 대항할 수 있죠.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죠. 자, 1번 틀린 것은, 자, 갑은 임대인입니다. 구소유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합니다. 누가 부담하죠, 이제? 누가 부담해요? 병이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조심할 것 체크하세요. 지금 주인이 누구였어요? 원래는 갑이었죠. 근데 이 친구가 차임을 연체했네. 이익을 연체했다고 합시다. 두 달치 밀렸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밀린 월세를 병이 받나요? 갑이 받나요? 그걸 묻는 거야, 지금. 이 밀린 월세는 승계가 돼야 안 돼요? 승계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갑이 추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요거 지문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승계되지 않는다. 요건 상인법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차주택 양도 전입니다.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보증금이 가압류됐었네. 자, 이게 뭐냐면 잠깐 을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A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나 보죠. A은행으로부터. A가 채권자, 이 임차인 채무자. 그러니까 누가 된 거예요? 여기 요 은행이 요 사람 있죠. 요 A가 갑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을 가압류한 거야. 누가 가압류한 거야? 은행이 갑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한 거지. 가압류했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승계됐잖아요. 그럼 병이 이제 뭐야? 이 가압류 채권의 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나중에 요 병은 그 보증금을 을에게 주면 돼? A에게 줘야, 아니죠. A에게 줘야 돼? A에게 줘야 되는 거야. A에게.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넘어온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이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럼 임차인 을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A가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한 거라고. 그럼 이게 3채무자거든. 얘가 채무자고, 직접 채무자, 얘가 3채무자예요.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병이 뭐야? 3채무자로 둔갑이 되는 거야, 이제. 병이 부담한다고, A에게. 그래서 가압류가 된 경우에 병은 뭘로 해? 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바꿔 말하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건데 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지금 새 들어 사는 임차인이 뭔가 돈을 빌렸나 보지. 근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야. 그럼 그 채권자가 나에게 그 보증금도 5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법원을 통해서 가압류할게요. 그럼 그 보증금 5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주면 안 돼요. 그 채권자에게 줘야 되거든. 채권자가 우선이 있으니까.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나를 3채무자라 그래요. 직접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아니니까 직접 채무자는 아니지. 그렇죠? 3채무자라고 하는 거야, 그걸.
삼채무자의 지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뭐예요? 이 친구는 임대인 지위를 여기를 떼내볼게요. 요 병은 병입니다. 병은 여기 지워버리고 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받는 겁니다. 자,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했네요. 당연히 임대인이니까 반환을 해줘야 되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가서 야, 너가 보증금 돌려줄 것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내가 구상권 행사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기 때문에 갑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 갑이요 채권 담보야. 이게 담보가 키워드야.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담보 가등기에서는 양도담보 이렇게 불러요. 양도담보. 그럼 갑이 집주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돈 빌렸네. 누구로부터? 병. 돈 1억을 빌려오면서 얘 앞으로 뭘 갖다 준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 놓은 거죠. 그럼 여기에 병이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아니야. 이게 양도담보야. 돈 1억 빌려주고 이 사람이 채무자, 소유권만 병에게 갖다 놓는 거죠.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럼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갑이지. 등기는 얘한테 있지만 소유자는 갑이고 사용수익도 누가예요? 갑이 하죠. 이건 채권 담보니까. 제 말 이해돼요? 여기 밑에도 안 되면 양도담보라고 써놓으세요. 양도담보. 이 담보가 들어가면 이건 저당권자예요. 소유자가 아니고. 그러면 갑은 여전히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면한다 그러면 X가 돼요. 아셨죠?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정답? 자, 3번 가볼까요? 자, 이해되죠? 지금 하나하나. 틀린 것은 1번. 확정일자를 갖췄어. 임대차 계약서에. 자,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의 동호수나 명칭이 누락된 거지.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심지어는요, 임차권의 계약서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소실돼서 없어지더라도 확정일자부가 있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그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걸 증명한다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 계약서의 명칭이나 동호수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 아까 우선 변제하고 또 누가 있었어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배당 신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했단 말이야. 그럼 배당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친구들은 못 받아요. 그럼 누가 받아? 이제 후순위 채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았겠죠. 아니, 이렇게 여기가 임차인이 있었다니까 여기 저당권이 있었고 저당권이 있었다고. 그럼 얘가 배당 신청을 해야 되거든. 근데 안 했어. 그럼 배당금이 얘한테 배당이 먼저 된 거야. 그럼 요 임차인이 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배당 받은 거 아니냐? 이건 부당이득이다.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배당 신청을 안 하면 배당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여기 먼저 배당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배당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배당을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어디로 가? 제일 끝터리로 가서 배당을 받는 거야.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받아가 버리니까. 중요한 건 배당 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건 배당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 배당이 되는 거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 판례 엄청 중요하거든요.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보이죠? 지상의 건물이 신축됐어요.
그럼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나대지에다가 건물이 단 거잖아요. 그럼 나대지의 저당을 잡을 때 이 저당권자는 소액공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을 거야. 자, 내가 만약에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물에 임차인이 전혀 없어요. 근데 가서 대출을 받으러 가요. 그럼 그 직원이, 은행 직원이 점포가 몇 칸이냐고 물어볼 거야. 그럼 제가 5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한 칸당 1,500만 원씩 미리 공제를 해요. 소액공제를. 미리 소액공제를 해. 왜? 누군가가 임차인이 들어와서 소액 임차인은 나 저당권자보다 최우선을 받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소액공제를 해버린다고. 제 말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건물 가격이 5억이잖아요. 그럼 5개 있으니까 소액 점포 1,500 정도 공제하면 얼마죠? 2,500, 아니 3,000, 6,000, 7,500이네. 그러면 7,500을 공제하고 4억 3천에서 40% 대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이미 건물을 대출해 줄 때에 소액 공제를 된 거죠. 그럼 나중에 소액 임차인 들어와서 경매가 넘어가면 이 저당권자는 후순위 임차인 소액을 받더라도 손해가 적은 거라고. 이해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나대지에다가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소액을 공제했어요, 안 했어요? 공제를 안 한 상태에서 건물이 신축이 된 거지. 그리고 건물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온 거야.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대지가 경매가 넘어간다고. 경매가 넘어가니까 이 건물 소액 임차인이 요 대지 부분에다가 소액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래서 대지 매각 대금으로부터 최우선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저당을 잡은 다음에 건물이 신축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건요. 소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4번에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자기의 주택이에요. 동시에 임차를 했다. 기억나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했냐면, 자, 요렇게 들어왔어. 여기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면서 인주를 갖췄어요. 주소 옮겼지. 근데 이 친구가 팔았네. 을에게 매매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임차인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인주를 뺐다가 다시 들어오진 않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인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갑은 여기까지는 소유자고 이 다음부터 임차인 되는 거죠. 그럼 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갑이 임차인 되냐 이게 궁금한 거지. 그랬더니 누구예요? 요 을 매수자 있죠. 을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자신의 주택을 그죠?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차를 한 경우에 매도인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매수자입니다. 여긴 을이죠.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뭐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니면 이걸 이 길이라고 해도 돼요. 이 길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요게 만약에 시험에 가면 그날부터 이렇게 나오거나 즉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요건 좀 조심을 하고 계세요. 그날부터 또는 즉시 그러면 X가 됩니다. 자, 5번에 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가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일자와 같은 경우 보인가요? 제가 공식을 이야기했죠. 같은 경우 저당권과 임차권의 확정 일자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뒤로 밀려. 왜? 만약에 이 친구가 언제 했어요? 저당권 설정 날짜가 5월 1일이었고 그죠?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5월 1일이었다. 그죠? 그럼 저당권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그날부터 등기니까. 그날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 친구는 언제부터예요? 다음 날 0시부터라고. 그럼 얘는 언제? 5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뒤로 밀리잖아요.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 시험은 5번밖에 내질 않아요. 같은 날밖에 안 나. 같은 날 나오거든. 같은 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예요?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셨죠? 같은 날 나오면 무조건 대항력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4번 가볼게요. 4번. 갑소유 대지 위에다가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갑 거였고 토지도 그다음에 뭐예요? 건물도 누구 거예요? 갑.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야? 을 임차인. 자, 소액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소액 받을 수 있는 임차인. 틀린 것은 1번 경매 절차에서 을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으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OX. O.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예요?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언제까지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이 뭐야? 이때까지 배당 신청하세요. 이게 종기일이거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배당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자, 2번 똑같아. 대지의 저당을 설정한 후에 주택을 신축했다. 그럼 소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대지 경락대금으로부터는 소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야. 그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위아래가. 여기는 대지의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었죠. 근데 밑에는요, 대지의 저당을 잡을 때 건물 있죠. 근데 이게 미등기라는 거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미 존재했다면 을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 경락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얘는 우선도 되고요. 또는 뭐라고요? 최우선도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왜요? 대지의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었거든. 그러면 그 건물에 임차인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왜? 저당을 잡을 때 그 미등기 건물에 공제를 다 해요. 소액 공제를 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우선 최우선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지의 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건물이 신축된 거거든. 지금 상황이 달라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요? 이해돼야 되는데.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대지 부분에 대해서 경락대금 나오죠. 그럼 주택 부분에 경락대금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우선이나 최우선은 안분 배당을 해요. 주택으로부터 얼마, 대지로부터 얼마. 쪽쪽이 아니라 쪽쪽 했던 거 기억나요?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를 받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을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최우선을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안분비례를 해서 받습니다. 안분비례. 만약에 소액보증금이 3천만 원 받아야 된다. 그럼 얘 1,500, 얘 1,500 이렇게 받는다고. 비율 퍼센트로. 안분배당 받는 거예요. 쪽쪽, 쪽쪽. 이해되시죠? 그렇게. 자, 갑이 대지 마늘 병에게 매도한 뒤 보인가요? 대지 마늘 병에게 매도했는데 이게 더 재밌네요. 이게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런 거야. 자, 여기가 갑이 거고요. 여기도 갑 거예요. 여기에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병으로. 신소유자. 대지만 바뀐 거야. 건물은 안 바뀌었어. 얘만 바뀐 거죠. 그러면 지금 토지는 병 거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근데 토지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요 임차인 있잖아. 요 임차인 경락대금, 대지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을 받거나 최우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 임차권이 들어갈 때 토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 소유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지가 소유자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라고요? 우선 최우선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은 경락을 받은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갑의 대지만 병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가 됐다고 지금 이 상태죠. 그럼 을은 대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최우선, 최우선 둘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요?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대법원 판례니까 받아줘야지 뭐 우리가 대법관들하고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 그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림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5번 넘어와 볼게요. 5번. 자, 이렇게. 자, 임대인이 차임 징액을 청구했습니다. 주임법의 차임 징액은 얼마예요? 몇 분의 몇? 20분의 1. 그래서 5%까지 증액을 할 수가 있고 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감액은 제한이 없어요. 증액만 5%입니다. 자, 약정된 임차인에 5%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임법은 얼마라고 했어요? 100분의 5죠. 여기도 5%지 뭐.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증액이. 자, 갱신 요구권이거든요. 갱신 요구권은 1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1 플러스 뭐예요? 2가 됩니다. 2년. 그럼 1회에 한해서 2번인데, 자, 이게 참 웃긴 게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갱신 요구를 했는데 임차인 중간에 나가겠다는 거야. 중간에. 그럼 우린 지금 2년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친구가 6개월 있다가 나가겠다는 거야. 임차인이. 그럼 임차인이 나가겠어요? 그러면 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없자? 언제든지 해야지 뭐 할 수 있다? 통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통고가 도달되면 몇 개월 있다가 오케이 3개월 있다가 소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원래 갱신 요구권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임대인만 구속을 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해서 나갈 수 있고 그게 3개월 도달되면 3개월 있다가 소멸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좀 틀린 거죠. 2회가 아닙니다. 1회인 거고요. 자, 임차권자가 상속권자 없이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 됐습니다. 그럼 원래는 임차권 승계 제도죠, 이게. 자, 임차권 뭐라고 했어요? 승계 제도인데 임차권 승계 제도는 주임법만 있고요. 상임법은 이 제도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만약에 상속인이 없어요. 그럼 누가 가져가야 되죠? 사실혼 배우자가 가져가겠죠.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존재하고 있고 두 개로 나눠져요. 공동생활을 한다.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가죠? 이때는 상속인만 가져가게 돼 있죠. 사실혼 배우자는 못 가져가요. 반대로 공동생활을 안 합니다. 상속인과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가져가요? 이촌 이내의 친족, 이게 상속인이거든요.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승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 임차권 승계 제도는 그 임차인 사망 후 몇 개월 이내 1개월입니다. 임개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내에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포기하죠. 보증금은 1,000만 원인데 밀린 월세는 2,000이다. 그럼 누가 받겠습니까? 그때는 1개월이에요. 상속 포기는 보통 3개월이거든요. 근데 얘는 보통 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상속인 없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리 의무를 누가 승계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 지위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이것도 1개월 내에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자,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주택에서 공동 생활을 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인은 있네요. 그러면 그럼 몇 촌 이내가 2촌 이내 친족인데 얘가 누구겠어요? 2촌이면 상속인데, 그렇죠? 2촌이면 상속입니다. 상속인밖에 없어요. 2촌이. 4촌 아시죠? 아버지, 형제, 아들내미들. 그렇죠? 그 다음에 큰아버지 작업이 나오고 3촌이잖아. 3촌, 2촌이 아니라고. 2촌은 상속인밖에 없어.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하고 둘이서 뭐 한다? 공동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승계는 요거 한 번만 내고 이제 안 나올 거거든요. 요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임차권은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임차권이 아니라 특별법이요. 특별법은 시간 날 때마다 한두 문씩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특별법을 왜 먼저 하냐면, 다음 주에 오시면, 이 특별법을 한 40문제를 받아요. 이걸 방학 때 풀어라고. 그래서 미리 내가 한번 듣고 특별법을 40문제 더 풀어라는 거죠. 오늘 30문제 푼 거잖아요. 그럼 거의 70문제잖아. 거기서 3문제 못 맞추면 참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게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걸. 이 70문제 중에 3문제를 못 맞추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미리 특별법을 먼저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방학 동안에 좀 풀 수 있으면 풀고 하시라는 것 때문에. 특별법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죠? 아유. 우리 스마트 맨날 매 끝날 때마다 풀었던 거 아니야? 5문제씩. 이게. 자, 임차권 갱신 요구 보이신가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간, 야간 상관없어요.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자료실에 올라가니까 40문제를 다운받던 여러분들은 가져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꼭 챙겨서 답은 없습니다. 방학 끝나고 오면 그때 답을 드려요. 알겠죠? 답 보고 베끼면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풀어봐야지. 자, 1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고쳐야죠. 아니야. 임대인은 못해. 못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하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요거 맞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묶어 갔으니까 틀린 거죠. 자, 2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경과실 파손해서, 경과실 파손 이해돼요? 자, 뭐냐면 이익이 연체가 돼서, 이익이 연체가 되면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중과실 파손, 중과실을 파손했다. 돼 안 돼? 안 된다고. 대부분 철거, 대부분 철거 돼 안 돼요? 안 돼. 천막 치고 살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 목적. 직계 존비속입니다. 존속도 되고 비속도 돼요. 실거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4개만 기억해 놓으세요. 다른 건 놔두시고 4개만. 근데 지금 경과실 파손이잖아. 그럼 경과실 파손은 연장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경과실이니까. 그래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있다가 아니라. 이건 국어의 문제예요. 이건요. 자, 서로 합의해가지고 상당한 보상 보여요? 야, 너 나가라. 내가 얼마 정도 보상해 줄 테니까. 그랬더니 임차인이 그러겠대. 돼, 안 돼? 되죠. 그럼 이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하세요. 요걸. 알겠죠? 요 갱신 요구권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2가지네. 여기가 존속기간 만료요. 임대차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원래 갱신 요구권은 6월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죠? 2월까지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어요. 갱신 요구를 했다고.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언제예요? 여기서부터 2년이 갱신될 거라고. 알겠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여기 요 2개월 뒤에 만료되기 전인데 여기서 임차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나 갱신 요구 안 할랍니다. 철회하랍니다. 취소해버린 거야. 갱신 요구를. 갱신 요구를 자 취소를 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때 갱신 요구를 취소했을 때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3개월 뒤에 나가는 거야. 요 만료 시점 여기서부터 3개월 뒤에 나가는 거야. 1번, 2번 어디가 답이야? 1번이야. 1번. 그래 1번이기 때문에 언제부터예요? 여기 나가겠어요. 취소할 때부터 몇 개월? 3개월을 계산하고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만료 시점에 나가면 안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갱신 요구를 했어요. 임차인이.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바뀐 거야. 신소유자가. 신소유자가 들어오셔가지고요. 나 실거주 목적이야. 신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거야. 그럼 임차인 갱신 요구했죠. 주인이 바뀌면서 실거주로 들어오죠. 그럼 이때 갱신 요구권은 어떻게 돼? 요구권은 소멸이 되는 거야. 소멸된다 하고 나가면 돼요. 아셨죠? 그럼 이분은 이 만료 시점에 나가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지만 주인이 바뀌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면 갱신 요구권은 효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건 냈습니다. 작년에 35회 때 요 문제는 냈기 때문에 얘가 다시 나오긴 좀 어렵고 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건물을 그러면 갱신 요구를 행사했다 하더라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요게 지금 안 나왔거든요. 요 지문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7번 가볼게요. 이제 상인법이네요. 그렇죠? 상가 건물로 들어와 이제. 상가 건물은 무조건 환산보증금을 먼저 생각하세요. 환산보증금을. 그래서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얼마예요? 환산보증금이 여기에 4억이죠. 아니 4억에다가 월세가 얼마야? 150이니까 1억 5천이죠. 합하면 얼마냐? 5억 5천. 그럼 상인법 적용받죠? 그럼 자 부담 없이 풀면 돼요. 알겠죠? 자, 임대차 종료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전에 하는 게 아니죠. 언제예요? 종료 후에 하는 거예요. 전세금 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X. 자, 여기 보면 아까 임대 건물, 임차 건물 소재지 법원 나오죠. 그 다음에 임대인 주소지 법원 나오죠.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그럼 어디다 해야 돼요? 임차 건물 소재지. 주소지가 하면 안 되지.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 건물 소재지입니다. 이거 살짝 바꾸면 잘 못 찾아요. 헷갈려 버린다고. 자, X 건물 일부를 경과실 파손해서 경과실 파손에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이죠. 중과실 파손은 안 됩니다. 중과실 파손은 거절할 수 있다. 자, 중과실 파손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 있다 이 말이에요. 거절한다는 건 갱신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과실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죠. 다 와가지고 여기서 틀려버리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죠. 몇 년간이에요?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틀렸죠. 초과한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심해라고. 이 숫자를 보지 말라고. 숫자는 안 바뀌어. 숫자는 한 2달만 알아도 10년인가 알아. 그러니까 여기가 바뀐다고. 초과했냐? 이내냐? 이내. 10년 이내야 돼요. 초과하면 돼? 안 된다? 안 된다. 자, 5번. 을이 X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존속되어야 된다. 이게 언제라고 해서 항상 머릿속에 인주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주 플러스 확정일자. 그 다음에 상임법은 인사 플러스 확정일자를 언제까지 갖춰야 돼요? 언제까지 갖춰야 되냐고. 경매 개시, 그냥 경매 개시 등기 합시다. 경매 개시 기입 등기인데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는 이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렇죠? 그럼 이 친구들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돼? 계속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돼야 된다고. 제 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주임 상임은 다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죠. 사업자 등록을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존속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오면요. 8번. 자, 와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상임법이 적용된답니다. 갑과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보증금 3억 월세 600입니다. 그러면 3억 6천이네요.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을이 현재 X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죠. 기간 만료가 됐어. 기간 만료가 됐는데 지금 주임이든 상임이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 안 주면 임차인은 어떻게 돼? 임대차 계약은 존속되는 걸로 본다. 이해됐죠? 그럼 존속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때까지 임차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부당 이득일까 불법행위일까? 둘 다 아니에요. 왜? 임대차 계약은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차임을 주는 거지. 계약 내용대로. 임대인은 내 집을 사용했으니까 그 차임을 달라는 거고, 부당 이득도 아니고 불법 행위도 성립되는 게 아니라고. 임대차 계약은 존속되는 거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불법 행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얘는 지금 임대차 기간을 살고 있으면서 보증금을 줄 때까지 월세를 내면서 쓰는 거잖아. 이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임상당 부당이득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생각엔 부당이득이 될 것 같거든. 부당이득은요,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봐야 돼. 지금 이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죠. 이게 부당이득이 아니지. 이건요. 부당이득이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종전 임대차 계약이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왜? 계약 관계가 뭐라고요? 존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의무가 부담되는 거죠. 보증금은 유치권이 안 되죠. 그렇죠. 결련성이 없는데 어떻게 유치권이 나오겠어요? 이게 제일 좀 허접하죠. 이런 것들 X. 이게 다 기출문제예요. 내가 낸 게 아니고. 이렇게.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3번을 찍었다는 정설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 3번을.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끝났어. 보증금 안 줘. 그럼 부당하게 이득을 보내? 아니면 2번을 찍거나, 2번, 2, 3번에 아주 고민했다고 하더라고. 2번 찍을 건가, 3번 찍을 건가? 답은 4번인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라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볼게요. 자, 이제 월세가 넘어간 거 보여요? 환산보증금 넘어갔죠? 10억 넘었잖아요. 그럼 10억 넘으면 상임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상임법이 적용되는 건 뭐뭐만 적용돼요? 원, 그 다음에 갱, 3, 그 다음에 그 전염이죠. 전염병. 이렇게. 요건 적용되죠. 그럼 물어볼게, 이제. 우선 변제 적용돼, 안 돼? 안 돼. 그죠? 최단 기간 적용돼, 안 돼? 안 돼.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돼, 안 돼요?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셨죠? 제일 많이 내는 게 요거야. 우선 변제, 체당 기간,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그 다음에 그 5%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차임. 요런 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럼 자, 이 대자가 뭐라고 해서 대자가 대항력, 권자는 권리금,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3기 연체. 그래서 대권 갱삼 그러는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6개월로 정했대. 원래 상위법은 몇 년이죠? 1년이지만 그게 적용이 안 돼. 최단위. 그래서 6개월 그대로 가는 거예요. 6개월. 그래서 임대인도 6개월, 임차인도 6개월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X건물입니다. X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럼 환산보증금 10억 넘었죠. 그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권갱사만 적용되고 우선변제나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얘는 인정되죠. 대권, 갱삼,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차 종료 후에요.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 그럼 뭘 것 같아? 나 같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죠? 끝처리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요, 환산보증금은 얘밖에 없어요. 답이. 진짜 얘만 나와요. 우선 변제 없다. 최단 기간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적용되지 않는다. 5% 적용되지 않고 대권 갱산만 적용된다. 작년에 상임법이 2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남아있는 거야. 얘하고 권리금만.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보인가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죠. 그럼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죠. 언제부터?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내죠. 그래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OXO. 권리금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있죠. 그래서 여기 대권 요 권리금 생각하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돼요. 청구할 수 없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올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작년에 판례 냈고 그 다음에 다 내버려서 요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자, 권리금에 관한 건데 요 권리금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아까 권리금하고 9번하고 10번이 나올 만해. 지금 현재 상임법에서는 9번, 10번이.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안 들어오죠. 그럼 권리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것도 방해예요. 이것도 임대인 방해입니다. 그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아니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근데 지금 임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난 죽어도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고. 죽어도 임대차 계약을 안 한대요. 그럼 신규 임차인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 그럼 권리금 수수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도 방해라고. 이것도 방해 행위라고. 그럼 여기는 언제요? 임대차 종료한 날,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낮은 겁니다. 낮은 거. 낮은 금액으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배청을 할 수가 있다고요. 방해 행위니까 이것도. 높은 거 아니에요. 낮은 금액으로 가는 거야. 신규 임차인 들어올 때 주겠다는 금액과 현재 그 임차인의 종료시 권리금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이 산정이 됩니다. 자, 임대인이 더 이상 상가를 임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대. 없어도 방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대차 계약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야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임대차 계약을 안 맺었죠.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지 않았죠. 근데 임대인이 지금 임대차 안 하겠다는 거잖아. 이것도 권리금 방해라고. 그래서 임대인이 더 이상 상가를 임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해되죠? 근데 임차인이 아직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제 말 이해돼요? 그래도 방해라고 이것도. 이것도 방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 판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가 임대차가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수수 기억나요? 동생관계 있냐라고 하는 거. 권리금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영어 그다음에 뭐예요? 임무 그다음에 가세 그죠? 그다음에 수, 종, 전담, 해 그다음에 뭐예요? 구, 청 이렇게 해왔잖아요. 자, 영수증이죠. 영수증, 어음수표, 임대차 종료, 무효 취소, 가압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수급인, 종신정기금, 요건 전세권, 담보책임, 해제, 구분소유주 공유, 청산금은 동생관계 있지만, 그죠? 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경매무효,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요 경매무효, 요 권리금, 상인법의 권리금 보호에 요것들은 동생관계가 없다고. 이 권리금은 우리 시험에서는 33회 때 기출이 됐고요. 동생관계가 없다는 거. 요게 지금 3년, 4년밖에 안 돼요. 떨어진 지가, 이 판례가. 그래서 권리금이 나오면 동생관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요건 나중에 볼 거예요. 계약법에서.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보인가요? 중과실 파손. 그럼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갱신, 권리금 회수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건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 갱신 요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대요. 이것도 판례죠. 그러면 지금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10년을 다 소비한 거죠. 그럼 임차인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이제 나가야죠. 나가더라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10년을 모두 썼어요. 그럼 나가야 되거든? 그래도 이 나갈 사람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걸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요것도 판례, 요거 다 판례인데 저는 그냥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버리면 안 돼요. 이 권리금은 좀 조심을, 판례가 나올 때가 되긴 했거든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자, 이제 가등기 담보로 갑시다. 가장 어려워하는 거 가등기 담보. 근데 가등기 담보는 항상 머릿속에 두 개를 생각하셔야 돼. 뭐뭐뭐예요. 뭐뭐뭐. 자, 갑이란 사람을 돈 1억 빌려주고 이 3억짜리 집에다가 뭘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다 뭘 갖다 놓은 거야? 양도 담보가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가등기가 된 거죠. 그럼 나중에 청산 절차를 걸친 다음에 뭘 가져와야 돼요? 본등기 가져와야지. 본등기. 본등기 가져와야 되고 양도담보는 청산금만 지급되면 되죠. 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걸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을로 되어 있어도 소유자가 누구요? 가. 사용수익은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양도담보권자는 나중에 청산금 지급만 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여기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플러스 뭐까지 갖고 와야 돼? 본등기를 가져와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래서 이 소유권 취득 시점이 달라요. 담보가등기는 본등기 가져와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금만 지급하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해요. 이게 다르다고. 이 시점이 두 개가 항상 머릿속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푸셔야 돼.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변제기에 변제를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럼 뭘 한다? 이제 실행 통지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 많이 풀었잖아. 이거 엄청.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청산 기간이 들어가야 되죠? 몇 개월? 2개월. 그때도 돈을 안 갚으면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되죠? 근데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 노또가 생길 수 있잖아. 돈이. 그럼 변제 말소할 수 있다. 단 변제 말소가 안 되는 게 선이 10년. 변제기로부터 10년 선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있으면 변제 말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의 10년, 선의 10년을 애완해야 된다. 잘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젠 틀린 건데 전체 봐봐요. 담보 가등기가 적용이 되려면 자, 이제 적용 안 되는 것만 적어볼까?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빌려준 돈은 1년인데 담보 목적물이 딱 1억인데 1억이야. 그럼 피담보 채권도 1억이죠. 담보 집값도 1억이야. 그럼 이건 초과된 게 아니죠. 초과된 건 아니면 적용될 시 못해요. 최소한 얘가 1억이면 요 집값은 1억 10원은 돼야 된다고. 이 1억 있잖아요. 요 담보가 넘어야 된다니까. 얘를 초과해야 된다니까. 요 1억보다 얘가 더 비싸야 된다고. 이게 실행 당시가 아니고 설정 당시에. 그래서 여기다가 초과가 안 된 거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공사대금, 그 다음에 매매대금, 대금. 그냥 물품대금은 빼자고요. 잘 안 나오니까 물품대금은. 그럼 동사는 돼, 안 돼? 동사는 등기가 안 돼. 그 다음에 전세권, 안 쓸게요. 전세권, 저당권 안 쓸게요. 질권은 적용되지 않아. 전저질.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별도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담보가등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잘 안 나오지만 초과 안 된 거, 공사대금, 매매대금, 동산,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 밑에 공사대금 보이시죠? 그럼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걸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고. 두 번째, 자, 대물변제 예약 당시입니다. 담보물 가액이 집값이 누구보다 차용액 이자에 붙은 이자 합산액에 미치지 못했네. 미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담보물 가액이 얼마야? 1억인데 차용액이 빌린 돈이 1억 5천이요. 그럼 1억 5천이면 얘가 더 싸지. 그럼 1억 5천 빌려주고 안 갚으면 1억짜리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착한 사채업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건 적용돼, 안 돼? 실행 통지할 필요가 없다. 왜? 담보 가등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거거든,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행통지 당시, 이제 실행통지요. 돈 안 갚았나 보죠? 담보물의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이 미달됐나 봐. 그러면 봐. 담보물 평가액이 집인데, 요게 뭐야? 1억인데, 피담보 채권액은 1억 예를 들면 5천이다. 자, 실행, 평가해보니까, 그럼 청산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청산금이 없다고. 그럼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실행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되고 플러스 청산기간 줘야 돼, 안 줘야 돼? 2개월 청산기간도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청산금이 없더라도 실행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산기간도 2개월 줘야 된다. 항상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귀속청산의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 하나여 보인가요? 몇 개월? 2개월 내에 하나여.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자. 엄청 중요하죠? 도래하기 전. 이놈하고요. 이놈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청산기간 내에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뭘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누구는 이제 담보가등기권자는 담보가등기권자는 뭘 요구한다?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해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소멸해요. 소멸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담보가등기는 더 이상 본등기를 못 가져와요. 무조건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하고 소멸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신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무조건 누가 경매를 신청했던 상관없어요. 담보가등기가 경매가 신청되면 무조건 소멸돼요. 무조건. 다시는 본등기를 가져올 수 없어요. 배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냥 배당 신청을 받고 끝나는데 그 이유가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실행되잖아요. 경매가 실행되면 뭘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에 넘어오시면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아까 매매대금, 공사대금은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2번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이 등기되어야 된다. 자, 피담보 채권이 등기되나요? X. 이걸 여러 번 물어보는데 가등기가 두 종류예요. 공시법에서 배우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고 여기처럼 돈을 빌리면서 설정하는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근데 등기부는 그냥 가등기로만 표시가 돼요. 그럼 판사도 얘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등기 밑에 금액 1억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1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까? 담보 가등기로 알겠죠. 근데 판사도 몰라요. 왜? 금액이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등기로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등기 담보에 피담보 채권 빌린 돈이 등기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두 번째, 당사자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가등기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럼 그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무효? 유효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등기를 설정한 이후에 채권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 채권을 가등기와 함께 보호를 받자,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이 되면 같이 보호가 됩니다. 채권자입니다. 조심할 거.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했어요. 그럼 그가 주관적이 뭐야? 나름대로라고 하죠.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통지를 한 거예요. 그 통지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죠. 자, 집이 있는데 요게 3억짜리다. 그럼 자기가 빌려준 돈이 1억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공제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억이 나오는데 요 2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청산금이죠. 요게 청산금입니다. 요게 청산금인데 청산금을 누가요?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고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좀 적게 주고 싶거든. 그럼 집값 있죠. 요 피담보채 목적물 집값을 다운시킬 거라고. 그럼 시장 가치는 3억인데 이 채권자가 2억으로 한가? 2억. 그럼 청산금이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럼 내가 1억을 주고 당신 집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실행통지한 거지. 그럼 이 실행통지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근데 이 청산금을 통지받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야, 내 집값이 2억밖에 안 가니? 3억 정도는 가는데, 이해돼요? 그때 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다툴 수 있습니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실행통지는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거잖아요. 그건 유효인 겁니다. 다만 채무자 등은 그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나와요. 주관적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평가액은 통지하면 족하다. 옆에다가 단 누구는요. 다만 누구는 채무자 등은 실행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채무자 등은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채무자 등은 다툴 수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경매에 관해서는 가등기 담보권을 뭘로 본다? 저당권으로 봐요. 밑에다가 배당 불문, 배당 불문하고 모두 뭐가 된다? 소멸이 된다. 이렇게 배당 불문하고 모두 소멸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소멸이에요. 배당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자, 13번 올라오시면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거다 보이신가요? 자, 1번. 실행 통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근데 상대방이 수인이래. 왜 수인일까요? 수인은 왜일까요? 써볼까요? 채무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죠. 그럼 누구? 그럼 누구요? 물상보증인 통지해 줘야 되죠. 세 번째, 담보 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 제3취득자가 됩니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락된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단 여기에 후순위 채권자 있잖아요. 여기는 실행통지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무조건 누락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만약에 소유권 등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실행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청산금이 없답니다. 청산금이 없어도 뭐예요? 실행통지 해라 안 해라? 실행통지를 해야 돼요. 실행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산기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기간을 줘야 되고, 그죠? 그래야 본등기 가져와야 되죠? 본등기를 가져와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즉시 그러면 X가 됩니다. 아셨죠? 자, 디귿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는 다툴 수 있다? 채무자는 다툴 수 있지만 채권자 등은 다툴 수 없습니다. 자, 청산금이 없는 기속청산의 경우에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2개월입니다. 2개월 후에 본등기를 하기 전이더라도 가등기 담보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말도 안 되죠.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뭘 갖고 와야 돼? 청산금이 없죠? 뭘 갖고 와야 된다? 본등기를 가져와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결국은 니은하고 니을은 틀린 거죠. 기억, 디귿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담보가등기 하도 이제 눈에 익어져 많이 풀어가지고 워낙 많이 풀어서 자, 실행 옳은 거 보이신가요? 자, 1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담보권 설정 당시 목적물 평가액과 그다음 피담보 채권액이죠. 액의 범위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언제인가요? 여기 설정 당시일까? 이거 맞아요. 만약에
갑이 채무자고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거든요. 그럼 여기가 부동산이 하나, 두 개가 가등기를 잡아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나중에 실행 통지를 해요. 돈을 안 갚아가지고 통지할 때 A 물건으로부터 얼마, B 물건으로부터 얼마를 가져온다는 내역서를 같이 보내줘야 돼요. 그럼 이게 실행 통지 당시예요? 설정 당시예요? 실행 당시지. 설정 당시가 아니고. 아니, 이때 가등기 담보를 설정하잖아. 돈 빌려주면서. 그렇죠? 그럼 돈을 안 갚았지, 여기서. 안 갚으면 이제 실행 통지해야 되죠. 여기서 평가액을 보내주는 거지. 설정 당시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설정 당시로 돼 있잖아요. 그럼 설정 당시를 뭘로 바꾸면 돼? 오케이. 실행 통지로. 여기를, 실행 통지 당시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이건 보내줘야 됩니다. 이건요. 설정 당시가 아니라 실행 통지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청산금 지급하고요. 그다음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동시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관계예요. 청산금 주면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에게 미달이 돼서 청산금이 없대요.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실행통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실행통지를 채무자 등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건 틀린 거죠. 자, 4번.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이게 뭘까요? 봐봐.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대. 이게 뭐야? 양도담보지. 이게 양도담보야. 양도담보가 된 거지. 그게 양도담보. 그럼 청산금을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본등기란 개념이 없지. 이미 소유권이 넘어와 있으니까.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이 사람은 청산금만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고. 그래서 여기는 여기 담보 목적 아니 청산 지급하지 않더라도 틀렸네. 이건 틀린 거죠.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완전히 갖는 거지. 양도담보든 담보가등기든 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실행통지하고 청산 절차 걸쳐야 돼요. 그리고 가등기 담보는 본등기 가져와야 되고 양도담보는 청산금 지급하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등기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말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는 항상 두 개를 생각해야 돼. 하나가 담보가등기, 하나가 양도담보. 이 두 개를 정확히 구별 안 해놓으면 뭔 놈의 등기가 왔다 갔다 하지 큰다고요. 항상 머릿속에 두 개를. 알겠죠? 자,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OX, X.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산금은 누가 평가한다고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주관적 평가. 그럼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유효무효? 유효라고 해요. 그래서 효력이 없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풀 거예요. 15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알아들어요? 알아듣나요? 모르나요? 알아들어요? 그래요? 자, 아니, 결석을 꽤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자,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변제기 이후죠. 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청산금 평가액을 누구에게? 채무자 등이라고 돼 있잖아. 등이 누군지 아시겠죠? 물상보증인 3취득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 2개월이 청산 기간이에요. 2번 담보권 실행 통지가
담보 목적 부동산 평가액이 채권에게 미달이 되어 청산금이 없네. 없어도 그 뜻은 통지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돼요? 청산기간 줘야 돼, 안 줘야 돼? 청산기간을 반드시 줘야 돼요. 아셨죠? 3번에 채권자는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당연히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건 뭐예요? 양도담보다. 그렇죠? 양도담보. 그럼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뭘 줘야 돼?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했다란 말 보이죠? 지급하면 그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럼 이 친구는 양도담보기 때문에 미리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산금만 지급하면 돼요. 청산금만. 자,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 경과하기 전에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 버렸어요. 그러면 후순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다음에 채무자한테 가서 돈을 받아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청산기간이 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 줘붙죠. 그럼 채무자가 이 청산금을 빼돌려 버린다고. 그렇죠? 그럼 담보가등기 이후에 후순위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제 말 알아듣나요? 그래서 후순위 뭐라고 해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어요. 그럼 후순위 채권자가 이 담보가등기권자에게 그럴 거야. 너는 왜 청산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왜 청산금을 미리 줬냐? 내가 손해를 본 거다. 그럼 후순위권자가 누구요? 요 후순위 채권자는 누구에게? 후순위 채권자는 누구에게? 담보가등기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요. 야, 너는 왜 청산금을 미리 준 거냐? 그 바람에 내 피담보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너 책임져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담보가등기권자는 웬만하면 청산기간 지난 다음에 뭐라고요? 지급을 해주는 거라고. 자,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실행돼 버렸어요. 경매가. 그럼 담보가등기권자는 배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상관없이 무조건 뭐라고요? 매각으로 소멸이 됩니다. 이때 매각으로 소멸할 때 이 매각은 언제일까요? 정확히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언제 소멸할까요? 정확히는 대금을 완납할 때예요. 이게 만약에 대금을 완납할 때 소멸되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소멸한다. 그럼 틀려요. 이게 시험에 나온 게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그러니까 경매를 낙찰받잖아요. 그럼 판사가 일주일 있다가 매각이 됐다, 경매가 됐다는 선고를 해줘요. 이게 매각 허가 결정이고 그 뒤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거든요. 그럼 대금이 완납되어야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그럼 그 전까지는 취하가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대금을 완납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항상 이건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하지만 이 매각이 정확히는 대금을 완납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좀 쉬었다 오세요 이제.